네, 안녕하세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화해장식 은메달 홍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진행할 저희가 주제는 테마장식입니다. 네, 테마장식 같은 경우는 절하장식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장식의 정의는 이제 어떤 주제가 주어지고 그 주제 안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해석을 해서 그 주제에 맞게끔 이제 작품을 풀어가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 장식 같은 경우는 거의 절하 장식으로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하 장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을 테마 장식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탠딩이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성적으로 이제 균형이나 물리적인 균형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린더를 통해서 이제 식물이 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실린더의 물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 청결도 부분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잘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가지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마 장식이 어떻게 기출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7년 정도 2021년부터 한 2014년도까지 하면 기출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테마 장식이 한 저희가 4회차 정도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2020년도에 이제 2시간짜리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국제 원예 박람회장의 입구 장식에 어울리는 테마 장식을 하시오. 작품의 높이는 이제 150cm 이상으로 하시오. 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2018년도 때는 2시간 30분 소요 시간이 되고 철도 공사업체 기공식 행사 입구에 놓을 공간 장식을 제작하시오. 놓여질 탁자는 160, 70, 70 높이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높이는 80cm 이상으로 제작을 하시오. 그리고 2017년도에도 2시간짜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레스토랑 입구에 설치할 공간 장식물을 제작하시오. 작품 설칠 때는 50, 50, 70의 테이블입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테마 장식이 이제 간혹 이렇게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절하 장식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행사장에 어떤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질 테마 장식을 하시오. 그리고 뭐 덧붙여서 어떤 이 테마 장식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시오. 라고 규격에 제한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테마 장식이다 보니까 그 주제에 맞게끔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테마 장식 같은 경우는 아시안 개막장 입구에 놓을 테마 장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한 이유는 이 전체적인 이제 원형의 틀이 뭔가 안에 있는 경기장을 둘러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 때문에 그쵸, 아시안 게임 이라는 그런 주제를 제가 임의로 정하고 이렇게 테마 장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절하 장식을 할 때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절하 장식이 크기도 크고 들어갈 꽃의 양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테마 장식은 길어도 2시간 반, 보통 2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2시간 안에 이 큰 작품을 소화하기는 굉장히 빡빡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제한된 시간에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날개 부분을 이제 옆면이 일괄적으로 붙이지 않고 살짝 틀어가지고 옆면이긴 하지만 앞면이 좀 보이도록 부착을 시켜줬어요. 안쪽에 있는 면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보다 보면은 이 전체 사방인 이 면들이 다 앞방향처럼 이제 얼굴 표정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 장식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딩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 경기대회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술이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간혹 문제가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혹은 화기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스탠딩을 하라고 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화기에 부착을 하는 게 훨씬 더 높고 어려운 테크닉이지만 화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스탠딩을 하는 것만 해보다 보면은 화기 없이 스탠딩을 하는 걸 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하시다가 기본을 한번 짚고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스탠딩을 어떤 식으로 했었지라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스탠딩하는 이 방식은 저희가 소재 목록에 이 화기가 나옵니다. 사각화기. 거기에다가 사각화기 안에다가 말체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위에 이제 사각 기둥을 올렸습니다. 이 사각 기둥이 이 전체 프레임의 가장 베이스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각 화기 같은 경우는 위로 갈수록 벌어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적인 좀 느낌을 강조하려면은 이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화기 안쪽에 보면은 제가 조금 작은 말체 조각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이제 수직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네 다리를 다 세워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각 기둥 옆쪽으로 날개를 부착을 시켜줬어요. 사실 이 날개도 날개 하나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여러 개가 필요 없거든요. 두 개만 부착을 해서 효과만 있다면은 두 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개 같은 경우는 일단 입체적으로 우선에 구조물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 그 사이는 말체 길이를 좀 짧게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저희 스테인 글라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면 처리를 해줬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지방 기능 경기대 목록을 보면은 면 처리할 소재들이 다른 해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지금 사용한 이런 색 비닐, 그리고 뭐 주트, 혹은 뭐 자자 껍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면 처리할 공간을 미리 만들어주면은 혹여나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바뀌더라도 면 처리를 꼭 하시오, 뭔가를 반드시 사용하시오 라는 주제가 있을 때 이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면 처리할 부분은 이렇게 저는 디자인을 바로 해줬습니다. 이제 색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색상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뭐 빨강, 노랑, 핑크, 초록, 파랑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그런 과제들의 이 색상을 하나씩 딱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 한번 보시고 이 색상이 이 디자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럼 내 디자인에는 이렇게 사용해야지 라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색비닐을 지금 핑크색이랑 노란색을 같이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조 색상을 이제 붉은 톤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 톤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작품이 굉장히 다운돼 보이고 좀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거베라나 혹은 미니 스프레이 장미 같은 이제 주황, 그다음 노란 색감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좀 활기, 이제 생동감을 조금 더 넣어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넣을 때 주역부 위주로 총 이제 비대칭 배열로 해서 넣습니다. 흔히 이제 기능 경기 대회를 하실 때는 주로 그렇게 꽃 배치를 많이 하시죠. 이제 독일 플로리스트 이제 이론에 기반해가지고 그렇게 꽃 배치를 하시는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역부 위주로 세 파트를 나누어서 배치를 해줬어요. 그래야지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뉘기 때문에 뭔가 시선이 한 군데가 강하게 집중이 되고 또 풀어지고 다시 또 집중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흥미로운 이제 작품을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전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주역부를 먼저 잡아요. 주역부를 안스리움으로 잡는데요. 안스리움이 저희가 총 이제 5대다 보니까 이제 2대는 주, 그 다음에 1대는 부, 그리고 나머지 2대는 역. 이렇게 2대 1대로 먼저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장미랑 거베라로 그 주역부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장미 같은 경우도 이 큰 작품에서 주 자리에다가 장미를 넣으실 때도 퍼뜨려서 넣으면 그 효과가 더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미를 하나 넣을 때도
이 두 개를 그룹핑해서 이 두 개가 가까이 붙어 있게 하면은 조금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장미를 배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좀 가까이 배치를 했어요. 조금 더 이제 강조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안스리움 밑에는 몬스테라를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제 쉐딩 효과를 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몬스테라 이제 면적인 거 위에다가 안스리움을 한 번 더 덮으면서 이 안스리움의 이제 붉은 색상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역부 어느 정도 강조를 했으면은 그 사이사이 부분은 이제 필러 소재들로 사이 부분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스프레이 카네이션, 이제 스프레이 카네이션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신품종이 나와요. 그래서 색상이 굉장히 강렬하고 얼굴 크기도 큰 그런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하면은 공간을 더 빨리 채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은 얼추 주역부는 잡히고 주역부 사이사이 연결 부분들도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런 아스파라거스나 혹은 스마일락스 같은 소재들로 이 공간의 부피를 좀 더 이제 증폭시켜줘요. 그래서 위쪽 부분에도 사실 이 아스파라거스가 넣어지지 않으면은 뭔가 딱 잘리는 느낌이 드는데 아스파라거스를 맨 상단 부분까지 올리면서 뭔가 이게 계속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직이 계속 상승된다는 그런 느낌 효과를 주고요. 앞쪽의 부분도 또 뒤쪽의 부분도 아스파라거스를 넣음으로써 뭔가 납작하지 않고 이제 통통하다는 부피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더 꽃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뭔가 약간 좀 색상이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서 알스트로메리아 이제 노란 색감을 좀 더 첨가를 해서 더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알스트로메리 같은 경우도 이 줄기 하나에 꽃이 한 5대 정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쓰면 뭔가 꽃이 뭉쳐져 보이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자르면은 조금 한들한들하고 덜 뭉쳐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스트로메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에 여러 대가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부피감을 채우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절화 장식, 이제 테마 장식을 하실 때는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사방화를 다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앞부분으로 할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좀 정해주는 게 좀 더 이제 효과적이긴 하겠죠. 앞면은 어느 정도 한 뒤에 그다음에 꽃을 채워주는 게 좀 시간 대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뒷면이나 옆면 쪽은 이런 알스트로메리아처럼 부피가 큰 꽃 소재들을 사용을 하면은 좀 더 금방금방 그 공간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스트로메리아를 넣고 이제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은 옆면이나 측면이 더 풍성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든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골든볼 같은 경우에도 형태가 굉장히 명확한 꽃이에요. 그래서 이 골든볼을 넣을 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골든볼을 이 디자인에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면적인 게 이제 디자인 쪽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원형에 좀 입체적인 게 들어가면은 이 면과 이제 원형이 대비가 돼서 이 골든벌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넣어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색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 톤으로 해주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알스트로메리랑 뭐 골든볼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준 것들이 이제 노란 색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색으로 넣어준 아게라텀의 그 비중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게라텀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서 보색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색을 쓴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주조색을 내가 80%를 한다면은 이제 최대 보색은 한 20%, 못해도 한 5에서 10% 정도를 넣어주면은 전체적인 이제 색상 배합이 이제 조화롭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 실린더에 물이 3분의 2 정도는 이제 채워져 있는지. 그래야지 이 절화 장식을 이제 전시를 했을 때 한 하루 정도 수명이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화기에다가 다리바를 할 경우는 이제 밑에 이제 무게감을 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물을 꼭 넣는 거는 이제 잊지 않고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색 비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색 비닐을 직접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희 규격에 해당되는 게 한 90에서 한 1m 정도 되는 이제 색 비닐인데요. 흔히 저희가 이제 셀로판지라고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비닐 재질이에요. 근데 이러한 비닐 재질을 이렇게 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드가 엄청 이제 잘 묻어요. 그래서 이 색 비닐을 사용을 하실 때 내가 본드 처리를 이제 마무리 처리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너무 이제 본드가 확연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본드가 보이게 되면 이제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감점을 받지 않고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쓰시고, 만일에 감점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셀로판지가 규격이 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본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비닐 재질이다 보니까 저희가 포장지를 이제 가위로 자르거나 할 때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찢어지기가 쉬워요. 좀 바로 직선으로 안 잘리고 좀 엇갈려서 좀 잘린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비닐을 자르실 때도 이제 칼이나 가위 같은 걸로 좀 정교하게 자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면 처리를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큰 면적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근데 셀로판지 같은 경우는 이게 안에가 비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 4-5개 면을 처리를 해도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셀로판지를 면 처리를 하는 거를
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또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테마 장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